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의 활극을 거의 찍는 수준이던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어제 의총에서 굉장히 강한 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총에서 원외인 김민수, 조광한 최고위원이 참석을 하니까 친한계 의원들이 왜 의원도 아닌데 참석하냐 이런 반발이 있었고 조광한 최고위원이 정성국 의원을 향해서 야 임마 너 나와봐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반말로 소리를 치니까 정 의원이 나왔다 왜 어쩔래 이러면서 이제 거의 뭐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김대식 의원이 만류를 해서 겨우 물리적 충돌로 번지는 거는 피했다.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2차전이 SNS상에서 또 벌어졌어요. 조광한 최고위원이 SNS에 정성국 의원으로부터 모욕과 봉변을 당했다. 참으로 자괴감이 드는 오다 이러면서 굉장히 장문에 아주 상세하게 구구절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SNS에 글을 올렸고 정 의원은 뒷골목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귀를 의심할 만한 발언을 듣고 그냥 있을 수 없어 따라 나가 강하게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도 저는 막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응수를 했거든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좀 치달은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얘기는? 의총이 어저께 4시간 가까이 열렸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당대표한테 아니 2024년에 수석 최고위원 할 때는 그때는 한동훈 대표 당원 게시판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와서 자신이 당대표가 된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그 진짜 이유가 뭐냐. 그것을 해명해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한 20명 정도가 나왔대요. 의원들이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친한계는 거의 안 나왔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조광한 의원은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앉아 있고 그 김민수 씨도 앉아 있고 최고위원들 그러니까 뭐 아니 도대체 여기 의총인데 왜 의원이 아닌 사람이 앉아 있느냐 이러면서 감정들이 서로 격화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사실은 그 서로들 뭐 야 나와 임마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얘기고 그 어른끼리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싸움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대응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여기 있는 본질 같은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두 개의 어떤 가치관이 완전히 충돌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서 패널들이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해서 여론을 형성한 것이 문제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이 장애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도대체가 당원 게시판을 보고서 가서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는 패널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때 최고위원이었고 패널이었지만 저는 가입도 안 돼 있거든요. 네. 누가 거기 나오는 그 수천 건씩 나오는 막 그냥 욕설이 절반에다가 뭐 온갖 얘기 다 나오는데 그거를 보고 가서 방송에 가서 그걸로 여론 조작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더구나 그것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지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기업 포고령만큼이나 황당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였는데 끝내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하는 얘기가 그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게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지면 자기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찰 수사가 언제 될지 알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정치적으로 본인은 전임 대표를 제명까지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경찰 수사 결과 뭐 잘못된 거면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책임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뭐 활극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보면 누구죠? 조광한 최고위원은 어제 장동혁 지도부에 쏟아질 비난을 막기 위한 죄송합니다. 역할을 맡고 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죠. 가서 분란을 일으켜서 주목받게 하고 내용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개 목적은 달성했다. 근데 장동혁 대표에 대한 어제 의총에서의 목소리는 그렇게 또 압박이 된 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한계 의원들이 뭐 사퇴를 집중포화할 때 그 의총에 있던 다른 동료 의원들이 같이 동조를 해줬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사실 말 같지도 않은 부분을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는데도 그냥 넘어가요. 뭐 경찰 수사 결과의 여부에 따라 책임질 건 책임지겠다. 그게 무슨
지금 현재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겠어요. 그래서 당분간 장동혁 지도부의 그냥 존치는 계속될 것 같고요. 한 두 차례 고비만 넘기면 지방선거까지 갈 것 같아요. 맞아요. 2월 19일 그 윤석열 선고, 그다음에 6월 3일 이후에 지방선거의 결과라는 것인데 사실 국민의힘 안에서 친한계가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어제 의총 보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벽보고 겨누는 것 같은 느낌? 밖에서 관전했을 땐.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국민의힘 내부에서 희망을 찾는 행위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친한계나 또 장동혁 지도부의 어떤 개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좀 곰곰이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지금 현상에 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전당원 투표제를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전당원 투표제를 통해서 재심을 하자, 재심 여부를 묻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왜 나왔냐면 이제 이미자 의원 같은 경우 그 적극적으로 원래는 김용태 의원이 그 얘기를 했고, 그렇죠. 재신임 재신임으로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대한과 미래 소속이시잖아요. 근데 대한과 미래 의원들은 야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사퇴라는 걸 얘기하는데 너무 엉뚱한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미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경북도지사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부쩍 이제 장동혁 대표의 좀 입맛에 맞는 정치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미자 의원이 총대 메고 나선 걸로 봐서는 그 내부에서는 그것도 검토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위기를 돌파하는 방식이 지금까지 그 주호영 의원이라든가 윤한홍 의원이 비판을 해서 본인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을 때 뭐를 했냐면 24시간 필버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동정심으로 넘어갔고, 두 번째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제명으로 인해서 모든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그 다음 날 단식에 들어가서 그걸로 또 이제 동정심으로 이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몸빵을 하면서 되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도 공격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뭐 단식까지 다 했잖아요. 뭐 누가 삭발 얘기하던데 삭발은 원래 단식 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약한 거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아마도 전당원 투표제를 들고 일어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무슨 뭐 교섭단체 대표 연설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입장을 밝히겠다라는데 혹시 그런 주장을 하고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되어집니다. 안 그래도 이거 재신임 주장하려면 의원직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너 뭘 걸 거냐, 직을 걸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자 의원은 재경위원장 자리 내놓겠다. 그건 뭐 장난한 이러더라고요. 거죠.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재경위원장이 어차피 본인이 지금 경북도지사 출마할 생각이 있는데 그걸 이제 의원직도 내려놓고 가야 될 판인데 재경위원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이미자 의원이 굉장히 그래도 셈이 빠른 게 재경위원장 전반기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그죠? 국회 후반기 이제 뽑아야 그러네요. 되고 그럼요. 네. 얼마 남지 않은 거 그냥 나 이거 걸게 이런 그냥 거군요. 가져가. 의원직은 못 걸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경북지사까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인데 참 이게 수준을 평가하기도 참 민망한 게 무슨 의원직이 자기 거예요? 아니 국민들이 선출해서 이 선출직의 무게를 가지고 이거를 의원직을 수행해야지. 의원직이 뭐 야 나 의원직 그렇게 너도 걸어. 무슨 뭐 투정판에 무슨 칩도 아니고 의원직을 그렇게 툭툭 던지는 것들 보면서 이분들이 선출직 무게를 참 모르는구나라는 생각 좀 들었어요. 전당원 투표제를 하는데 그거하고 의원직 걸고 그러니까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별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그게 전당원 투표제를 할 일인지를 아니 도대체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단식을 하면 그러면 그 이전에 내가 저지른 잘못은 다 넘어가는 겁니까? 예를 들어 뭐 부당한 징계를 해서 부당하게 제명을 해버렸어. 그것도 전임 당대표를. 그래놓고 내가 단식했으니까 난 단식했으니까 내 모든 죄사함이 됐노라. 이제 나에게 더 이상 그 얘기를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리더십이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비판을 하니까 필리버스터를 해서 나 24시간이나 필리버스터 했어. 그러니까 나한테 문제 삼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게 지금 이 문제는 그 당원 게시판 문제는 지금 그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그 허위로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해서 지금 고소 고발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 허위 결과에 기초해서 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새벽에 한 거예요. 이건 제가 보기엔 거의 정당사상 유례가 없는 범죄에 가까운 행동들이잖아요. 근데 이 행위를 당대표가 그 사람들을 임명한 당대표가 나 이제 당원들한테 재신임 받았으니까 이거 나는 문제가 없어. 그게 왜 문제가 없습니까?
그게 어떻게 법적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그러니까 단식을 해서 필리버스터를 해서 혹은 뭐 이런 투표를 요구해서 본인에게 주어진 본인이 져야 될 책임을 그 넘어가겠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고 이거는 용납해서는 안 돼요. 책임질 건 책임져야죠, 자기가. 근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이제 제명 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 한동훈 대표 시절의 당원 게시판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몰랐다. 단순히 부적절한 댓글을 작성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여론 조작이 핵심이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사 통해서 징계가 잘못됐다는 거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 그러니까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장동혁 대표로서는 좀 승부수를 던진 것 같거든요. 아니요, 고발이 돼 있어요 이미. 이미 고발이 돼 그 있고. 무슨 어떤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 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론 조작이 핵심이라고 약간 조금 이 틀을 네. 얘기한 거잖아요. 내용이 아니라 여론 조작이 핵심이다. 여론 조작을 어떻게 조작을 하죠? 아니 거기서 하루에 한 수천 건씩 그게 그 댓글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이른바 한동훈의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썼다는 게 한 10여 개씩 되잖아요. 그럼 그 수천 개 중에서 그 10여 개를 골라서 그거를 읽고 가서 그 내용으로 여론 조작을 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몰라. 우리도 패널이잖아요. 서 소장도 패널이신데 아니 그럼 서 소장은 민주당 그 당원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거기서 몇몇 사람들 것만 빼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방송에 와서 그걸로 여론 조작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터무니없는 게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지장을 줬다.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그 패널이 와서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국정 운영에 지장을 주는 거예요? 그런 국정이 가능합니까? 근데 이제 보면 사실 그 단계에 대해서 저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비생산적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게시가 아니라 여론 조작이나 여론에 대한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 여론에 영향을 끼칠 만한 당원 게시판에 영향력이 있었는지 첫 번째. 그리고 그 침해 정도가 상당한지도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그 방식 자체도 뭐 어떤 그런 뭐 매크로를 돌려서 뭐를 했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 당대표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좀 연계가 돼 있는데 그조차도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냥 자르고 싶어서 이유돼서 자른 건데 이거를 왜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낭비하기 위해서 또 수사를 의뢰하겠다라고 하고 협조하겠다고 하는 건 또 모르겠고 제가 경찰이라면 이건 범죄 구성 요건도 안 될 것 같아서 수사에 착수를 해야 되나라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구성 요건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이 정치권이 득이 안 되고 국민의힘의 정치는 뭐 다 민폐예요. 사법부 민폐, 국민들한테 민폐, 보수에도 민폐. 그래서 전 사실상 2월 19일 날 윤석열 그 내란 우두머리 사형 구형이 그대로 확정돼서 사형 선고 나오면 문 닫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정치권의 해악이다. 지금 앞서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 대표 사퇴 요구했다가 어제는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이번 지방선거를 덮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매우 크다. 그렇죠. 저 혼자만의 염려가 아니라 서울, 인천, 경기 각 지자체장 출마자들도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이다. 이분들이 말씀은 안 하셔도 속은 숫검댕이일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강하게 이제 좀 압박을 하는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 아니 그게 진실이죠. 왜냐면 저도 당협위원장 아직까지 이제 잘리지 그 아마 이번 주 토요일이면 제명이 되겠지만 그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시도위원들 이런 분들 다 만나잖아요. 이분들 속이 숯검댕이가 돼 있죠. 이거 어떡하란 말이냐. 여론조사 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지역에서 여론조사 나오는 거. 앞이 캄캄하죠 뭐. 이래갖고는 어떡할 거냐라는 얘기들 하는데 그걸 입 밖으로 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요. 조직적으로 이걸 당무감사 했잖아요. 그걸 뭐 계속 질질 끌면서 그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목줄을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 괜히 엉뚱한 소리 하면 자 잘라버릴 거야. 이런 식의 위협감을 안 느끼겠어요? 느끼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말도 못하면서 오세훈 시장 정도 되는 분은 몸집이 워낙 크니까 본인이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이전에 사실 유정복 시장도 그 얘기를 했고 박형준 시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 뭐 많은 그 광역단체 자치단체장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래쪽에
세포로 나가 있는 말단,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뭐 이런 분들은 아예 소리도 못해요. 속만 부글부글 끓이면서. 근데 권력을 가졌으니까 자기들은 그리고 계속하면은 무슨 행사 나오는데 와서 사진 찍어서 보고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건데 분명히 우리 출마자들 속으로는 정말 펄펄 진짜 무슨 냉가슴 앓고 있을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포기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한 게 전 꽤 돼서 그 오주 그 당사자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속이 다 탔겠죠. 아 이젠 더 이상 당에 기대서 선거를 할 수 없고 개인기로밖에 할 수 없겠다는데 이게 선거라는 게 광역단체 선거 같은 경우는 개인기로 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진즉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이미 배가 떠난 뒤에 막 소리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근데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버리고 있잖아요. 장동희 지도부가. 하나 이제 그 방법이 있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박경준 부산시장이나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나 이준석 대표 정도가 모여서 새로운 보수의 재건을 위한 모임을 만들고 이 그 세력들 하에 국민의힘의 그 선거를 별도로 그 간판을 치르면 나름 뭐 본인들은 살 수 있는 길은 열릴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그 네 명이 모일 일도 만무하고 사실 그냥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의 뭐 울고 싶은데 어디 가서 하소연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그 당대표 본인들이 잘못 뽑아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사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인 그 대안과 미래가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을 했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장동혁 대표가 밖으로는 통합 얘기하면서 황교안처럼 2022년 총선 다시 황교안처럼 잠재적 경쟁자를 다 빼고 통합할 거다. 내가 그 판에 왜 들어가냐. 그러니까 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당직 중단한 이후에 이거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그런데 내가 그 판에 안 들어갈 거라는 거 굉장히 선을 명확하게 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날 일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만날 일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 그래도 본인의 본향은 보수잖아요. 보수를 기반으로 해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개혁신당이 뭐 새로운 보수의 재건을 내건 당이라고 저는 보이지도 않고 일단은 그 지지층 자체가 이준석이라는 개인기로 그 당에 대한 어떤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미묘하게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상황이 올 때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 외에는 지금 장동희 지도부 손잡아서 가게 됐을 때는 본인의 정체성이 잃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는 일단은 이번 선거는 독자 행보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대안과 미래가 조금 궁금해요. 무슨 대안과 미래를 가지고 그 대안과 미래라는 운영을 하는지. 아니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할 때 뭐 그냥 조금 안 돼요 하더니 아무 뭐 없어요. 성찰하라고 그랬죠. 성찰하라고 뭐예요 그게. 행동이 없잖아요. 뭔가 행동과 액션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뒤늦게 무슨 여러 가지 뭐 지도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다. 그런 부분도 늦고 오세훈 시장도 뒷북 치는 게 아니 한동훈 전 대표 제명당할 때 내내 가만히 있다가 제명당하니까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 뭐 할 거예요 그때 와서.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수에서는 사실 어떤 화타가 와도 살리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지방선거에서 승리의 그런 그 목표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건 사실이죠. 지금 계속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2018 이런 얘기도 들려요. 2018년에도 우리가 폭망했지 않냐. 뭐 그 정도만 하면 뭐 어떡하냐. 그때도 탄핵 이후에 선거는 다 그렇게 가는 거다라고 갈 수 있는 거 아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또 그렇게 해서 진다 하더라도 우리 안 물러간다. 대개의 경우는 다 물러났잖아요. 대개가 아니고 다 물러났죠. 근데 우리는 물러나지 말자. 이런 얘기들 자기들끼리 한다. 그런 말도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오늘 이제 전한길 씨가 귀국을 했잖아요. 네. 11시에 오전 11시에 귀국을 했다고 뭐 어저께 방송에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 들어왔는지 어떤지는 저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뭐 이런 분이 들어와서 또 목소리를 얼마나 내겠습니까? 그 전한길, 고성국 이런 분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서 그러면 그럴 때마다 아마 우리 당은 출렁출렁 할 겁니다. 민심은 도대체 저 당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거를 무슨 다른 방법으로 뭐 청년들을 영입을 한다든가 무슨 정책을 낸다든가 하는 걸로 해서 그 시선을 돌리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글쎄 그게 먹혀들까요? 저는 안 먹혀들 것 같아요. 전환기 씨 좀 전에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어요. 교육했대요. 네, 귀국해서. 오자마자 뭐 라방한다고 막 그러던데. 저 언론사 인터뷰도 하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체포당할까봐 한 것 같은데. 뭐라 그래요? 본인은. 일단 저는 이제 국민의힘 당원 전환길에 복귀잖아요. 당원입니다, 당원. 네. 그러니까 이 장동현 지도부는 극우 수구 세력의 어떤 막강한 스피커들이 이제 주변에 배치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전환길 씨가 저는 막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쓰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고성국 씨가 입당했고 당원 전환길 씨가 복귀하고 이런 그림들이 과연 국민의힘의 회생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정말 보수의 새로운 재건을 원하는 집단이 보수 안에 있다면 국민의힘 안에서 찾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게 지혜다.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는 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전환길 씨가 귀국해서 첫 번째는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있고 두 번째는 영화를 흥행시키기 위해서 왔다. 아 이영돈 PD가 만들었다는 네. 뭐 영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게 목표다. 뭐 좌파 우파 상관없이 뭐 영화를 통해서 진실을 알기를 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기자회견 통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분에 비해서 진실을 얘기하는군요. 아니 진실을 떠나서 저는 그 영화도 만에 하나 그 내용을 뭐 검열할 수는 없으나 이게 과연 이 윤석열의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가 최종심은 안 나왔어도 곧 2월 19일 날 판결을 내릴 것이고 네. 구형을 이미 사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특검은 내란범에 대해서 그 어떤 변명의 여지를 두는 영화를 튼다는 것은 저는 아무리 사회가 민주적인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 있다 손 치더라도 용인할 수 있는 상식선을 넘어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좀 개인적인 좀 바람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고성국 씨가 그 윤석열 그리고 전두환 두 사람의 사진을 그 당사에다 걸자 그래갖고 지금 시끄럽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지금 윤리에 지금 징계안도 제출하셨죠. 제출하긴 했는데 뭐 당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그 얘기를 한 고성국 씨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은 엄중 대응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림이 떴더라고요. 네, 네. 그거를 보도하는 언론이라든가 패널들이 방송에 나가서 그런 것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그 사람들을 엄중 대응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말을 한 건 고성국 씨인데 왜 엉뚱한 사람을 엄중 대응을 합니까? 그것도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고요. 또 전환길 씨가 와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분명히 저분도 본인의 존재감을 입증하기 위해서 별의별 얘기 다 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당이 휘둘릴 생각하면 진짜 깜깜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오는 8일에 토크 콘서트 있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보니까 무소속 출마 가능하겠냐. 나오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출마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하면서 마크롱 얘기를 했어요. 국회 경험 없는데 뭐 반드시 의회 들어가야 정치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친한계 정성국 의원 같은 경우는 출마를 한다면 시도지사보다 국회의원 재보선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또 측근이시잖아요. 그 김종인 박사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미 그러니까 그 급이 많이 올라가서 의원 딱 배지를 달고 있든 안 달고 있든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본인의 정치 일정을 소화해라. 이런 주장이신 거고 성일종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괜히 무소속 출마하면 우리 당 타격이 있고 국민의힘 타격이 입으니까 나오지 말라라는 희망사항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럼 뭐 국민의힘 내에서는 자객 공천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만약 나오게 되면. 아니 뭐 글쎄 뭐 자객이 뭐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리고 거기에 맞선 자객이 뭐 그럴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까 보면 캐나다 총리도 마크 총리인가 뭐 제가 지금 이름을 잘 기억 못 하겠는데 그분도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사 배지를 달지 않고 이제 총리가 된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 생각은 아마 한동훈 대표는 8일 날 그 토크 콘서트를 하고 난 다음에는 지방 순회를 할 거예요. 지방 순회 지난번에 했던 민심 경청 로드 그거를 또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돌면서 전국을 돌면서 나름대로 저 시민들과 만나고 지지자들을 만날 텐데
그 지방선거가 되면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대표 전 대표 둘 중에서 그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일단 공천 받았으니까 나는 더 이상 당으로부터 이제 그 통제받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내가 당선돼야 돼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장동혁 대표를 오라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한동훈 대표한테 와서 지지 연설을 해달라는 사람이 많을까라고 보면 저는 후자가 훨씬 많을 거라고 봅니다. 마크 카니 이제 총리는 경제관료 출신이죠. 그렇죠. 네. 네. 아 카니 총리, 네, 마크 카니 카니. 총리. 한동훈 전 대표 뭐 이 출마의 건은 본인의 선택이겠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주저하면 한동훈 전 대표는 그냥 팬덤을 지닌 개인 말하자면 사설 정치인.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 한동훈이라는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기는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고차가 될 가능성이 커요. 저는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이게 정치는 끊임없이 정치의 장에 올라와서 부딪히고 싸우고 쟁취하지 않으면 그가 정치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해서 늘 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층 안에 갇히게 되면 그냥 우물 안의 개구리로 그냥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TK 가서 거기에서 결과가 어쨌든 간에 본인이 보수를 지킨다고 하면 TK 도전에서 한번 사실상 그 입성을 노려보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TK에 그 선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 예, 왜냐하면 그래서 뭐 이진숙 씨를 만약에 공천하게 될 경우에는 네.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 나오는 자리가 없습니다. 진재웅님이 토크 콘서트 게스트 누가 나오냐고 질문 주셨어요. 아 그건 제가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아, 스포할 수 없는. 네, 예, 예. 알겠습니다.